네, 안녕하십니까. 키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학원가에서 컨텐츠 파워에 대해서 라이브로 했던 내용에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서머리 앤 리뉴얼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교재를 쓰십니까? 기성 교재, 기존에 있던 교재나 아니면 유료 컨텐츠 다운로드 분량을 쓰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섞어 쓰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학원에서 공통된 교재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성 교재를 쓰는 경우들이 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자, 일단 기성 교재로 수업하는 게 좋은 경우, 기존의 교재의 그 시중 교재와 그 다음에 유료 컨텐츠 이런 것들로 남이 만든 교재로 하는 게 좋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학생층이나 시험 대비로 제작이 불가능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에 의해서. 대부분 내신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유료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기도 하죠. 두 번째, 중대형 학원에서 공통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학원이나 전문학원 계열 같은 경우, 메인 교재들은 전부 다 공통교재를 사용하는 게 룰로 돼 있죠. 그럼 어쩔 수가 없지 뭐. 그 다음에 기성교재가 소비자한테 더욱 어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신뢰감이 더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 교재를 어머님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교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든 교재보다 기성 교재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학의 경우 진도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기존의 시중 교재들이 잘 나와 있고 이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은 블랙라벨 반, 이번은 센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이 구성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경시나 올림피아드, 탭스, 뭐 토플 이런 수업들을 할 때는 당장 이 교재를 직접 만들 만한 여력이 강사들한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기본적인 컨텐츠들을 베이스가 되는 로우 머티리얼들을 좀 원재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건 기성 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자체 제작 내교재로 수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 기성교재의 분량과 내 강의 커리큘럼 기간이 맞지 않을 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종교재나 이런 것들은 두께가 이만하다고 하면 이걸 내가 방학 특강이나 특정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전부 다 진도를 끝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의 한 텀에 맞춰서는 책 한 권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서 쓰던 아니면 내교재로 만들어 쓰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생겨야 되겠네요. 두 번째, 학원 내 모든 강사가 자기 교재로 수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단과나 이런 데 오시면 교재 안정해줘요. 강사 보고 교재 어떻게 쓰세요? 뭐 교재 타이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거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블랙라벨 쓰는 순간에 이제 옆에다 밀리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단과 강사들은 전부 다 자기 교재로 수업하고 있다. 특히 고등에서. 그다음에 기성 교재와 내 강의 플로우가 맞지 않을 때, 수업할 때 기존 교재, 시중 교재 쓰다가 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내용 말고 저 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든지,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설명이 너무 많다라든지, 자, 이런 식들은 이제 수업에서 본인이 미리 표시하고 훅훅 지나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수업할 때 좀 짜증나는 부분이죠. 내가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딱 하고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야 수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강사의 개인 브랜딩이 필요할 때를 보겠습니다. 교재 자체가 강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은 이 나를 대표하는 강사 이름은 몰라도 교재 이름을 아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분은 전국에서 1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관련 내용 들으면 항상 뭐 어느 학원은 뭘로 이걸 떴네 마네 막 이런 얘기도 많죠. 당연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원 강사라는 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선생님들이라면 반드시 내 교재를 제작하는 거를 지금 당장 만들어서 뭐 내일까지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지만 차근차근 내 교재를 만드는 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 클래스 학원에 가게 되면은 모두 내 교재를 쓰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이 교재만 잘 만들어놔도 충분히 강사로서 경쟁력, 학원으로서 경쟁력은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일부 수학학원이나 영어 전문학원 설명회를 가면 교재 설명만 주구장창해요.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 교재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아이가 보기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설명을 잘 들으면은 그 교재 보고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교재의 완성도에 따라서 다른 영역을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수능 유형의 문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셨던 분들이 몇 분 좀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계열인데 그분들이긴 한데 경찰대나 육사 문제 이런 거 만들었던 분들 계시고, 자 그거 말고 사설 모의고사 만들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에요. 똑같아요. 대형에서는. 그래서 내가 교재만 잘 만들어도 이걸로 대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로도 컨텐츠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수업의 완성도에 완벽히 맞는 교재를 갖춰야 되는 게 이게 100%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플로우로 수업을 해 나갈 때 거기에 딱 맞는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딱 그 타이밍에 딱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풀어야 되는 문제에 관련된 과제가 딱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수업을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교재를 갖춰야 되는 게 이 강사로서 발전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랑 한 1년 커리큘럼, 3년 커리큘럼 이런 커리큘럼과 교재 세트, 이 교재 세트에는 진도 교재, 그 다음에 과제, 자 이런 것들이 다 세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구성이 되면 대형 단가 지원도 무조건 가능하고요. 이런 걸로 제가 학력이나 실적을 커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내가 해보면 나 자신 있다. 이 교재 그대로, 이 커리큘럼 그대로 하면 아이들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 오픈하시면 되죠. 오픈인데 너무 잘 돼. 프랜차이즈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교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그러면 교재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묻는 이제 연차가 좀 적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제 주관적 관점에서 교재 만들 때 조언을 몇 가지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기성교재, 시중교재를 쓰는 경우에는 추가 핸드아웃을 반드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1단원이다. 그럼 1단원에서 내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핸드아웃을 만드세요. 아니면 미니북으로 만드세요. 단원별로. 그럼 그것들을 베이스로 해갖고 살을 붙여나가면 훌륭한 한 견의 교재가 기성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한 권 만들고 싶은데 처음에 목차 만들고 나면 답이 안 나오죠. 처음에 이 책 마음에 안 들어. 시중책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가 차라리 만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갖고 목차를 딱 적어보면 거기까지 잘 돼. 근데 그 다음에 채울 거 생각하면 이게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장 수업 시간에 써야 되고 얼마 후에 수업 시간에 써야 되는데 목차밖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재를 짜깁기를 하는 게 당연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짜깁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저기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나면은 자기 교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재 디자인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역량이나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외주를 맡겨도 좋습니다. 그럼 외주 어디다 맡겨요? 그런데 크몽 사이트 아시죠? 재능 마켓 이런데 가셔서 편집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쪽에 이 교재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최소한 표지, 간지,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오답 노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 세트, 내가 문제를 낼 때 한 페이지 네 문제 놓을 건지 두 문제 놓을 건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은 외주를 맡겨서 디자인을 맡기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교재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맞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장 지금 겨울방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 내신 수업이나 이제 3월 달 정규반 수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재가 그때 나와야 되죠.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1단원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기력이 다 빠져요. 한 10단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1, 2단원 만들다가 기력이 다 빠져요.
그럼 교재 퀄리티가 뒤로 갈수록 쭉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필요한 시간까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수업을 하면서 장단점들을 또 체크를 하고 아이들의 반응도 좀 보고 그 중에 좋은 거 강화시키고 안 좋은 거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년 한 권의 타이틀을 가진 똑같은 목적의 교재를 매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원과의 컨텐츠 파워, 교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사라면 내 교재를 만드는 거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교재를 만들었을 때 선생님은 교재를 만들기 전에 현재 상태보다 교재를 만든 미래의 나의 상태는 반드시 강사 포지션이 2단계, 3단계 이상 위로 올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맨날 까먹어서. 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강추위 온다고 하니까 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